어휘를 많이 알아야 되니까 단어를 많이 외우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세심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전달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고마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우리가 조금 더 그 프로그램이 분명히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신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좀 더 얘기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일 것이다 라고 제가 좀 첨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프로그램이 방영되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 어휘에 대한 프로그램, 그리고 어휘를 모르는 게 생각보다 많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예고편에 소개가 됐는데, 제가 이제 저의 어떤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그 어휘는 우리가 많이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 잘 몰라도 괜찮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 한두 개 때문에 가끔 나오는 모르는 어떤 단어 때문에 사실은 그 대화나 그 글에서 많은 내용들을 내가 부실하게 전달받는 경우가 있다. 이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대화에서 잘 못 알아들으면 계속 그 대화의 주제에 사실 덜 이해하고 있고 상대방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덜 알고 있고 그냥 헤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고받는 말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자, 똑같은 결과가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가 어휘를 아예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 단어를 보고도 듣고도 그게 무슨 말이지? 즉 그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의미가 전혀 마음속에, 머릿속에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단어를 전혀 모르는 것 말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의 부분적인 것만 알고 있는 것, 이것도 역시 큰 어떤 소통에 있어 지장을 초래합니다. 학습에서는 학습 효과를 떨어뜨리고요. 잘못된 이해를 마음속에 갖고 계속 지낼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 단어 몰라? 모르네? 그러니까 그 단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얘기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단어를 들어봤고 일부분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그 단어가 그냥 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 문장이나 글에 적용해서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게 돼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아예 몰랐다면 차라리 찾아보면서 이게 이 단어가 지금 사전에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네 하면서 찾아가겠지만 1번이나 2번 뜻 하나를 알고 있으면 그거를 3번이나 또는 4번과 같이 좀 다른 쪽으로 사용됐다거나 이럴 때도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사실은 사전에 있는 단어의 의미가 다 충분한 게 아니고요. 사전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더라도 맥락에서는 사전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로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요즘 어떤 책을 쓰고 있고 거기에 들어갈 내용인데, 어렸을 때 이제 만들다라는 걸 배우잖아요. 뭐 찰흙 갖거나 이제 뭐 이렇게 나무 쌓기 같은 걸로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아이가 놀잖아요. 뭐 해? 그럼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또는 그냥 애가 말을 할 수 없으면, 아직 말할 나이가 아니면 막 이렇게 만지면서 뭐하니? 뭐 집을 만드니? 근데 이제 집을 짓는다라고 해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쉽게 말해주기 위해서 뭐 해? 뭐 만들어? 뭐 집?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좀 더 많이 아이가 접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런 단어를 먼저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만들다라는 걸 배웁니다. 그럼 이제 찰흙 만들어. 나 뭘 만들 거야. 블록 쌓기로 뭐 해. 그래서 이제 만들다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만드는데 어느 순간 집을 짓는다라는 희한한 표현을 사용을 해요. 짓는 게 뭐냐? 집은 짓는다라는 건 집을 만드는 건데, 집이라든가 또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배를 만든다거나 배를 짓는다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배도 집처럼 짓는다라고 쓰네? 그래갖고 이제 짓는다를 딴 데다가 썼죠. 자동차를 짓는다. 뭐 아니면은 뭐를 짓는다라고 할 거야? 뭐 의자를 짓는다? 그랬더니 의자는 짓는 게 아니야.
그렇게 그냥 어디에는 뭘 쓰고 어디를 뭘 쓴다 이 정도로 자꾸 이제 그 용법을 접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자기도 써왔어요. 그러다가 한참 쓰다가 또는 이제 만들다 해서 짓는다로 넘어간 다음에 짓는다 이상의 어떤 단어를 접해서 뭐 예를 들어 건축한다라든지 아니면 쌓는다 뭐 이런 걸 배우고 그런 이제 개념을 배운 거예요. 말하자면 사실은 개념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이름인 단어를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걸 뭐라고 하지? 이걸 둔다. 컴퓨터를 책상 위에 둔다. 올려놓는다. 또는 뭐 이렇게 나무를 거기다 둔다가 아니라 나무에 위에 또 나무를 두고 나무에 둔는 거를 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냥 쌓아두는 것과 모양을 만들어서 그 모양이 계속 유지되도록 두는 것을 이제 그 뭔가를 이제 짓는다, 구조를 만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뭔가 단어를 알게 되면 이제 쌓는다거나 만든다, 건축하다라는 단어를 알고 그 개념을 습득하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좀 더 쉬운 단어인 만들다 같은 어떤 쉬운 단어로도 그런 건축하다라는 것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건축하다를 모른다면 건축하다가 그럼 만드는 것과 집을 짓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이걸 잠깐 짚어놓고 가야 되겠어요.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라고 그러죠? 공사를 진행해서 이거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을 하는 쪽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제한적으로 쓸 수도 있고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설계부터 해야 되잖아. 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집을 지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건축주이면 자기가 진짜 공사를 한 게 아니라 돈을 누구한테 줘서 자기 집을 지어서 그러니까 지어진 집을 산 게 아니라 자신이 주문해서 돈을 내서 집을 짓는 것부터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집을 짓는다는데 그게 일꾼으로서 짓는 건지 주인으로서 짓는 건지 또 달라지잖아요. 그런 개념들이 마음속에 세분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이 익혀진 다음에 그게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단어를 읽거나 들으면 내가 알고 있는 그 개념 중에 어떤 식으로 이 단어가 쓰였겠느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그 개념이 머릿속에 없으면 내가 알고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그 개념 한에서 그 단어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단어를 그렇게 이해한다는 건 그 문장이나 그 글을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어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잘 알아야 된다. 그런 일부 뜻 또는 그냥 사전적 의미만 알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맥락에 따라서는 어떻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게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난다면 우리가 이 알고 있는 것들이 글을 읽는다고 하는 아주 그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 상황에서 탁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단어가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다는 게 사실 마음속에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자주 사용한 것만 마음속에 이렇게 금방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별로 그렇게 써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거의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또 문장을 주고 문제처럼 주어져서 이때 이 단어의 쓰임과 비슷한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비교해 가면서 비슷한 것을 쓸 수 있는지 이렇게 맞추는 건 또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찬찬히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대화하면서라든가 또는 글을 읽으면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 단어를 알아보고 이 단어가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여러 가지 개념이나 용법 중에서 이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넘어가는 것 또는 그냥 넘어갔다가 뒤에 나오는 맥락을 보면서 이전에 내가 읽었던 그 단어에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뒤늦게 수정하는 것 이러한 일들이 머릿속에서 독해 과정에서 일어나는데 이걸 해낼 만큼 그 단어를 쉽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알고 그 단어의 의미를 알느냐 모르느냐 또는 충분히 알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사용 경험이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 제2외국어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영어 시험 문제는 잘 푸는데 뭐 토익 점수는 높은데 실제로 대화는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랑 비슷합니다. 또는 시험 문제에 나온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하는 게 올바른 거냐는 답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어떤 사람의 말을 외국인이 나한테 또는 영어로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딱 물어봤는데 거기에 내가 답을 제대로 빨리 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답을 맞출 수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죠. 그만큼 숙달이 되어서 어떤 말이 딱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숙달의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단어에 있어서도 그런 숙달의 문제가 있습니다. 빈도 효과라고 해서요, 단어를 얼마나 사용했느냐예요. 근데 그 단어의 사용도 되게 이렇게 한쪽으로만 써봤다면 그 단어의 사용 빈도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으로만 이해하고 한쪽으로만 처리를 하게 돼요. 그건 그 사람의 독해력을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 저 단어를 알아 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독해력이 단어력, 그러니까 어휘력이 이렇다라는 것을 잘 모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어휘력이 이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뭐 독서하고 하다 보면 다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좋아하고 또 물론 당연히 좋아하는 어떤 책 영역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면 독서를 잘 하면서도 또 어떤 쪽은 조금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나름 독서를 좋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독해력의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해력이 좀 내가 약하구나 라고 했을 때 점검을 받을 필요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차가 고장나기 전에 조금씩 점검하고 미리미리 소모품 같은 것들을 잘 이렇게 바꿔 놓으신 분들이 차를 잘 관리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독해력에 있어서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평생교육 입장에서 독해력을 잘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이 되면 독해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대부분 직장을 다니고 있을지라도 그 직장 내에서 사용하는 어떤 언어, 이런 것에만 계속 반복적으로 쓰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도 독해력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피사라고 그 OECD 국가들이 교육을 이제 서로 평가하고 또 국가 간의 어떤 비교도 하는 그런 평가 시험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가 처음에 했을 때는 안 좋게 나왔는데 몇 년 후에 다시 검사를 했을 때는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좋은 줄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신뢰할 만한 점수는 아닌 어떤 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교육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교수님이실 때 말씀하신 건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래요.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뛰어난 교육의 어떤 곳인 핀란드 같은 경우에, 그 핀란드는 평생교육 입장 면이 잘 되어 있대요. 그래서 성인들도 이 독해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은 상당히 부러운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핀란드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독해력을 유지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인적으로 찾아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독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마트폰에 많이 빼앗긴 그런 이제 독서 활동들, 이런 것들을 되찾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일단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모든 걸 다룰 수가 없으니까 좀 더 알기를 원하신다면 저도 그 프로그램과 병행해서 동반해서 이제 계속 올리는 영상들을
참고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또 많은 것들을 알게 되실 거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